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사실 있었던 이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죠.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요. 제가 정말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과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이야기예요. 제 남자친구였던 아니 이제는 전 남자친구가 된 사람과는 3년을 사귀었어요.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부터 결혼 얘기가 나왔고 작년부터 양가 부모님 인사 다 마치고 날짜도 잡고 식장도 예약하고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신혼집도 계약했고 웨딩 촬영도 마쳤고 웨딩 드레스 고르는 날에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사진 속 제 표정 보면 알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 미나도 옆에서 늘 도와줬어요. 웨딩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면서 힘이 돼줬고 청첩장도 같이 돌려줬고 스튜디오 촬영 때도 옆에서 드레스 정리해 주면서 와, 너 진짜 공주 같다 해줬어요. 그래서 더더욱 믿었어요. 남편 될 사람과 내 가장 친한 친구. 둘 다 나를 사랑해주고 둘 다 나를 축하해주는 사람들이라고요. 결혼식 하루 전날. 리허설도 마쳤고 남자 쪽 부모님, 여자 쪽 부모님 다 잘 모셔드렸고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카톡하면서 내일 너 울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웃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아침 신랑이 연락이 안 됐어요. 처음엔 뭐야 긴장해서 못 일어난 거 아냐? 어제 늦게까지 준비하느라 피곤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랑 집에도 전화했어요. 너 아직 안 나왔어? 이상하네 나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목소리도 당황한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식장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신랑 쪽 아직 도착 안 했대. 사회자도 불안해하는 눈치였고 양가 하객들도 하나둘씩 앉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랑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혹시 XX 어디 있는지 알아? 연락이 안 돼. 친구도 놀란 목소리. 에? 형이요? 저도 오늘 아침부터 연락 안 돼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긴장했어도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계속 전화해도 꺼져 있고 문자도 안 읽고 카톡도 안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지더니 얘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식장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결혼식 시작 1시간 전. 신랑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이미 하객들 사이에 퍼졌어요. 그때부터 사람들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진짜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진짜 설마 도망간 거야? 그때 미나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야, 괜찮아? 내가 신랑 친구들한테도 연락해 볼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미나는 계속 위로해 줬어요. 혹시 뭐 사고 난 거 아닐까? 갑자기 아픈 거 아니야? 우리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저는 그 말에 조금 기대를 걸었어요. 그래, 혹시 교통사고라도 난 거 아닐까? 휴대폰 잃어버린 거 아닐까? 근데요, 그때 제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와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야, 이거 혹시 XX 맞아? 사진 속엔 신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여자. 바로 미나였어요. 둘이 같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텔 근처에서. 친구가 보여준 그 사진.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야, 설마 아닐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분명히 우리 신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건 제 친구 미나였어요. 둘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팔짱은 안 꼈지만 아주 다정해 보였어요. 그 장소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결혼식장 근처가 아니라 시내에 있는 한 모텔 근처. 그 사진은 친구가 우연히 거기서 마주친 다른 지인한테 받은 거였어요. 야, 너네 친구 결혼식 오늘이라며? 근데 신랑이 지금 저기서 저 여자랑 있는 거 목격했다더라. 그 말을 듣고 그 지인이 바로 사진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고 그 친구가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사진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멍해지고 다리 힘이 풀렸어요. 저는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냥 털썩. 누가 등에 칼을 꽂아도 그 정도 충격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객들은 웅성거렸어요. 신랑 도망갔다더라. 이런 경우도 있네. 다들 수군거리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미나가 그때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야, 괜찮아? 물 좀 마실래? 그 표정이 너무 뻔뻔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쿵쿵 울리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결혼식 시작 시간은 다가오고 양가 부모님들도 이미 알게 됐고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얘가 미쳤나 봐.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저한테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얘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진짜 미안하다. 근데 저는 그 소리가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결국 사회자가 나와서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신랑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결혼식이 취소되었다고 안내했어요. 하객들은 술렁거렸고 몇몇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봤어요. 근데 그 시선마저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친구 하나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너 이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기야 이거. 근데 그때까지는 저는 그 생각까지 못 갔어요. 그냥 배신감, 충격, 수치심. 그 감정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와중에 미나는 계속 저 옆에 붙어 있었어요. 야, 우리 일단 식장 나가자. 숨 좀 돌리자. 내가 차 대기할게.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날 위로하는 척 할 수 있지? 그때까지도 저는 그게 완전히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미나가? 아니야, 저렇게까지 할 리가 없어. 저는 그렇게 마지막 기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신랑 쪽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친구는 신랑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어요. 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사실 XX가 미나랑 원래 그런 사이였어. 나도 정확히는 몰랐는데 몇 번 술자리에서 둘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끼리도 의심했던 적 있었어. 그 말 듣고 온몸에 힘이 쫙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 한 장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다들 이미 알 만큼 다 아는 상황이었구나.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저만 몰랐다는 거였어요. 바보처럼 둘이 웃고 있을 때도 저는 같이 웃었고 서로 챙겨줄 때도 우리끼리 너무 의지돼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미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나야, 너 솔직하게 말해줘. 너랑 XX 둘이 뭐야? 미나는 한참 침묵하더니 야, 나도 말 못했던 거야. 그냥 나도 그 사람 좋아했어.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 말 듣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엉엉소리 내서 울었어요. 미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나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작은 불편함들, 아, 내가 예민한가? 싶었던 순간들. 그게 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예전에 미나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야, 솔직히 내 남친 너무 완벽하다. 나도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그땐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근데 그 말이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부러움이 아니라 탐욕이었어요. 그날 밤 한참을 울다 지치고 그러다 또 눈이 말라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생각이 또렷해졌어요. 내가 이대로 넘어갈 순 없지. 이 사람들 그냥 모른 척하고 사라지게 둘 순 없어. 저는 바로 그날 새벽에 신랑 쪽 친구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혹시 내가 말했던 그 술자리 그때 상황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그 친구가 말해줬어요. 둘이 따로 나가서 한참 얘기하던 거, 서로 은근하게 스킨십이 있었던 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하나도 연락이 왔어요. 사실 나도 좀 수상하긴 했어. 미나가 내 남자친구 너무 잘 챙기더라. 내가 없을 때도 문자 자주 하고. 그 말 듣고 저는 바로 제 남자친구, 이제 전 남자친구죠. 그 사람의 핸드폰 백업을 확인했어요. 사실 예전에 한번 백업해 두었던 게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둘이 연락 주고받는 게 있을까 싶어서. 그때는 그냥 제 의심이 과한 건가 싶어서 확인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백업본 하나하나 캡처해서 다시 보는데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어제 너무 좋았어. 내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예저 얘기겠죠. 너무 바보 같아. 아직도 몰라 키우키우.
그 문장들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결혼 준비하는 내내 둘이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는 거. 심지어 야, 나 이제 웨딩 촬영하러 간다 키읔키읔. 미안하다. 이런 말까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했고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고 심지어 결혼식장까지 같이 준비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뭘 해야 할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바로 갔어요. 결혼식 당일 신랑이 사라졌고 그 사람이 제 친구랑 외도 중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이 서류와 증거들을 쭉 보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예비 신랑 입장에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탄내면 약혼 파탄 책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이렇게 명백한 외도 증거가 있으면 상대 여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그 얘기 듣고 저는 그날 바로 준비 시작했어요. 증거 자료 정리, 메신저 캡처본, 친구 진술 확보, 그리고 지인들이 찍어준 사진까지. 나는 이제부터 이 사람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받은 이 배신감, 이 수치심, 이 고통. 그대로 돌려줄 거야. 저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일을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변호사님도 말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가 발뺌하거나 연락 끊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짓밟아 놓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살아간다고? 그건 절대 안 돼. 가장 먼저 신랑이 쓴 웨딩 계약서들, 청첩장 제작비, 식장 계약금 이런 것들 전부 비용 내역서로 정리했어요. 신랑 쪽 부모님도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하시면서 결혼 준비 비용 내역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나와 신랑이 주고받은 카톡 캡처, 전화 통화 목록, 제가 확보한 사진 증거, 거기다 지인들의 목격담까지 다 정리해서 변호사님께 넘겼어요.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 충분합니다. 신랑 쪽엔 약혼 파탄 책임, 미나에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게요. 솔직히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증거 챙기면서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수없이 자책도 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나한테 했던 짓을 아무렇지 않게 평생 무시할 거라는 거. 그러다 어느 날 신랑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너 너무 심하게 나간다. 어차피 결혼도 깨졌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 말 듣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 너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끝까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지. 그 이후 미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진짜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너한테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럼 왜 내 결혼식 당일에 모텔에 있었던 건데? 왜 내 눈앞에서 나를 위로하는 척까지 했던 건데? 그 말 듣고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 너희는 끝까지 변명밖에 못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SNS에도 내 상황을 익명으로 올렸어요. 결혼식 당일 신랑이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글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절대 참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 너무 악질이네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를 붙잡아 줬어요. 그래,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어. 이건 누가 봐도 나쁜 짓이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갔어요. 상대방 주소지로 내용 증명 보내고 법원에도 정식으로 소장 접수했어요. 신랑 쪽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몇 번 저희 부모님께 연락하셨어요. 제발 조용히 합의하면 안 되겠냐. 근데 저는 단호했어요. 합의 없습니다. 판결로 갑니다. 미나도 뒤늦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야, 진짜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너무 미안하다. 우리 이대로 끝나는 거 싫어. 그 카톡 보는데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친구 타령을 해? 끝난 지 오래야. 소송이 시작되고 나니까 신랑이랑 미나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신랑 쪽 변호사 통해서 연락 왔어요.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으니까 책임질 일이 없다. 상대도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이미 철저하게 증거 다 준비해뒀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쓴 금액, 웨딩 촬영, 청첩장, 식장 예약금,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식 당일 모텔 앞에서 둘이 있는 사진, 메신저 내역.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파혼이 아닙니다. 결혼 준비 전 과정에서 예비 배우자를 속이고 친구와 외도를 지속하며 결혼식 당일까지 기망을 이어온 매우 악질적인 사례입니다. 판사님도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는 처음엔 소송장 받고도 태연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사랑한 게 죄야? 이런 태도였어요. 근데 증거가 하나둘씩 공개되니까 미나도 점점 얼굴이 굳어가더라고요. 특히 둘이 주고받은 얘 아직도 모르고 있음 키읔키읔 이런 메시지 캡처가 나오니까 법정 안에서 미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남편 아니 전 남자친구도 그냥 서로 감정이 식은 거였어. 이런 식으로 변명했어요. 근데 그건 통하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딱 잘라 말했어요. 피고는 약혼 당사자에게 결혼 의지가 있음처럼 행동했으면서 실제로는 약혼자의 친구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약혼 파탄이며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 말 듣고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제가 요구했던 위자료는 신랑에게 3천만 원, 미나에게 2천만 원이었어요. 결혼 준비로 쓴 실비 포함 정신적 피해까지 합쳐서요. 상대방 변호사들은 금액이 너무 높다면서 줄이자고 계속 협상 시도했어요. 그냥 사과하고 적당히 조정 보면 안 되겠냐. 근데 저는 거절했어요. 조정 없습니다. 합의 없습니다. 끝까지 판결 받겠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너 힘들잖아.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면 안 돼? 근데 저는 단호했어요. 아니 내가 힘들어도 이 사람들 그냥 두는 건 더 싫어. 미나 쪽 부모님도 연락 왔어요. 우리 애가 한순간 실수했어요. 너무 과하게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근데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순간 실수요? 그 실수가 웨딩 촬영 때도 드레스 고를 때도 계속됐는데요. 그 실수가 결혼식 당일까지 이어졌는데요. 미나 부모님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둘 다 저한테 연락을 못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판결 날. 법원은 신랑 2,800만 원, 미나 1,8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내렸어요. 거의 제가 청구한 금액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게다가 소송 비용도 상대방 부담. 판결문을 손에 쥐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억울했던 시간들, 수치스러웠던 순간들, 모두가 내 잘못인 것 같아서 자책했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증명이 된 거예요. 판결 이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느낌이었어요. 수개월 동안 증거 모으고 감정 조절하고 매일매일 악몽 같은 기억을 되새기며 살아왔거든요. 위자료 판결 나고 신랑과 미나는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돈 없다고 버티더니 결국 압류 들어간다는 통보 받고 하나둘씩 입금하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지인들 사이에서도 입에 오르내렸어요. 결혼식 당일 불륜녀. 남의 인생 망쳐놓고 뻔뻔하게 굴던 사람. 결국 본인이 다 잃었죠. 그 많던 친구들 다 끊겼고 직장에서도 이미지 때문에 자리를 옮겼다는 얘기 들었어요. 신랑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께 수차례 사과했고 그 후로는 아예 관계를 끊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제야 사람들이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도 예전부터 걔 이상했어. 좀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 너한테 미안했지만 그때 말하면 너만 더 상처받을까봐. 그 말들이 위로가 되기보단 그저 씁쓸했어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나만 모른 척 바보처럼 웃고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결혼은 무산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내 인생을 바로 세울 용기,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지금도 가끔 결혼식장 근처를 지나다 보면 속이 시리긴 해요. 저기서 내가 울고 있었지. 저기서 모든 게 무너졌었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너졌지만 난 다시 세웠어. 혼자였지만 끝까지 해냈어. 그리고 이런 말도 자주 들어요. 너 진짜 멋있다. 그걸 끝까지 해냈다는 게 너무 대단해. 그럴 때마다 저는 웃어요.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나라도 나를 믿어야 하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관계 속에서 더 냉정해졌지만 그만큼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했을 때 그걸 조용히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의 배신에 무너지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배신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참지 말고 말하세요. 당신도 충분히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당신은 훨씬 강하니까요. 나는 끝까지 싸웠고 나는 나를 지켰고 그걸로 충분해요.